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마이너스 이 3%대 지금 하락을 보이면서 최근에 이 음봉 있죠. 음봉만 딱 메꾸고 그리고 나서 이 가두리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미 전쟁발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이 원자재 값마저도 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악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이어 나오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이 주가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렇죠. 결국 이 전쟁에 대한 이 해소가 이 포스코홀딩스 주가 회복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건데,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 흐름 그리고 현재 이 시장은 어떤 식으로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오늘 시간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자, 저는 이 포스코홀딩스 현재는 약세이긴 하지만 바닥을 다시 한번 이 다지는 흐름 속에서 이 전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서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 하나의 주포,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이 지금과 같은 이 반등세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. 자, 차트 보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이 마지막 음봉 말씀드린 대로 가두리입니다. 가두리. 즉 이 전쟁에 대한 노이즈에 대해서 이 절반밖에 회복이 안 됐다. 최근 이 종목들을 보면은 이 갭을 메꾼 종목들도 있고 그 이상을 치고 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, 그죠? 전쟁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애들일수록 이런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약세 흐름 속에서 현재는 그냥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, 이 횡보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셔야 돼요. 자, 간단하게 잘 나가던 주가에서 이렇게 강력한 이 매도가 발생이 되면은 이 회복을 하는데 그 시간이란 게 걸립니다. 그 시간이 지금 이 횡보의 움직임으로 나오는 거죠. 자, 그리고 가뜩이나 이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 악재를 만나다 보니까 좀 타 종목보다도 좀 더딘 모습처럼 보이실 건데, 근데 이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이 특징이 그렇습니다. 이 종목은 이 앞에 흐름만 보더라도 항상 상승도 강하지만 조정이 나와도 강해요. 상승이 나와도 조정이 항상 강하다. 이번에도 강한 상승 뒤에 또 강한 조정이죠. 왜 그럴까요?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막 이 바닥권을 탈피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상하 운동이 상당히 크게 나오죠. 그런데 하나 좀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은 이 하락을 할 때 저항을 받았던 이 장기동 평균선 있죠. 그죠? 최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? 점점점 이 주가가 이 장기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저항을 받던 놈이 요즘은 그래도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다. 즉 하방 경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강한 거래량을 만든 양봉 이후에 나오는 이 첫 조정 있잖아요. 이 가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. 왜? 이 대량 거래량은 주포가 진입을 한 건데 이 주포에 대한 이탈을 판단하는데 이 첫 조정에 대한 이 저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이번에 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? 네, 이 가격에 대한 라인은 지키더라.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평선에 대한 지지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가격적인 지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노이즈는 발생했지만 주포가 빠져나가진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. 자, 과거에도 이와 같은 흐름은 여러 번 좀 발생했습니다. 이 상승 초입 구간 한번 보자고요. 이때도 어떤 그림 나냐면은 주가가 이 단기간에 상승을 해서 이 30만 원이라는 가격을 찍어줬는데, 자 보세요. 이 첫 조정세 있잖아요. 이런 이 음봉. 여기 하나 선을 그어보면 어떻죠? 네. 조정이 마무리된 라인에서는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. 그리고 주가가 또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유의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했다. 근데 얘는 원래 이 올라올 때 엄청나게 천천히 올라옵니다. 결국 이 포스코홀딩스의 투자자분들은 다 이 과열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. 그죠? 여전히 바닥권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를 설명할 때 이 가격적 박스에 대해서도 여러 번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. 보시면은 이 22만 원 라인에서 뭘 만들었습니까? 이 쌍바닥을 만들었다고 했죠. 그런데 주가가 이 하나에 대한 박스를 그린다고요. 어떻게 해요? 10만 원 단위의 박스요. 22만 원에서 반등을 만들고 32만 원에서 저항을 만들고요. 이번에 그게 돌파가 되면서 이번에 42만 원까지 올라온 겁니다. 이렇게 10만 원 단위의 박스를 현재 그리고 있는 건데, 자, 이번에 대한 강한 조정이 발생이 되긴 했지만 여기서 봐야 할 건 뭡니까? 다시 이 가격적인 지지도 만들었다는 거죠. 지금 그냥 이 한 박스 상승 뒤에 다시 이 박스의 하단까지 빠르게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봤을 때 지금은 이 매도라기보다 이 여러 가지의 흐름에서 이 지지에 대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. 자, 가격적인 설명해드렸고요. 이동평균선적인 설명해드렸고요. 그리고 이 패턴에 대한 흐름까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거기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하면, 자, 보시다시피 이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면은 주포에 대한 진입을 알리는 거고,
특히 이 파란 밴드에 주가가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중기적 바닥이 형성이 될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. 보시면 이 라인에서는 지금도 정확한 지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. 이 흐름은 이 과거의 바닥권에서 올라왔을 때도 발생했던 흐름인데, 자 보시면 16년도에도 한 차례 이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밴드를 기준으로 지지를 했죠? 네, 보시다시피 이 파란 밴드에 지지를 하면서 주가가 점진적인 상승을 했죠. 이때도 정말 상하 운동이 심했습니다. 쉽진 않은 종목이에요. 그죠? 네, 상하 운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저 역시도 이 밴드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단가를 지금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. 지금은 이 가격에서 지지를 잘 하는지만 좀 유지를 잘 하는지만 좀 봐야 할 때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앞으로 포트콜딩스의 흐름도 예상을 좀 해본다고 하면, 자, 제가 일단 판단을 할 때는 이 전쟁이라는 이슈로 주가에 대한 흔들림이 한 번 더 발생은 할 수 있다고 봐요. 정규적만 보기로 해서, 자, 주가가 여기서 이 단기적 상바닥을 만들었는데 이 빠른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더 이 바닥 테스트에 대한 과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시장도 마찬가지고 포트콜딩스도 마찬가지예요. 이 한 번에 더 마지막 공포에 대한 흐름을 주고 전환을 하면서 이 다중바닥을 완성을 하고 이 전환을 알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마 그 전환의 시점은 뭡니까? 이 문제가 되는 이 전쟁에 대한 악재의 해소가 되겠죠. 지금 이 포트콜딩스 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 본질적인 거에 대한 문제는 없다. 자, 리튬 값 잘 상승을 하고 있고요. 26년도에는 이제 흑자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지금 이 유가에 대한 급등, 이 원자재 값에 대한 상승이 이 유독 포트콜딩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주가는 빠르게 회복을 한다. 자,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하락이 나고 똑같죠. 뭐 그나마 코스피는 갭을 메꿨죠. 얘는 갭을 못 메꾼 거고,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평 저항을 받고 있는데 어떤 그림입니까? 지금 이 쌍바닥을 만들었어요. 단번에 전환을 못했습니다. 다시 한번 저가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. 그때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이런 자리들이 뭡니까? 5,000포인트 상당히 중요한 위치죠. 이 라인에서에 대한 전환. 이건 이 앞에 조정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현상인데 순간적 급락과 급반등, 그리고 다시 한번 공포를 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면서, 그러면서 유유히 다시 추세로 전환을 했다. 지금도 변동성만 클 뿐이지 이 같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시장도요, 포스콜딩스도요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제가 이 포스콜딩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그런데 이 정작 또 혼자 거래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. 아직 이 매매에 대한 중심이 안 잡히신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바닥 라인 있죠? 이 라인에서 제가 이 매수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건데,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문자가 갈 겁니다. 자, 제가 이 방법론으로 지금 이 포스콜딩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, 종목들 한번 보고 가자고요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필옵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, 자 보세요. 자,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,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,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조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
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,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,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,000포인트에서 이제 4,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,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,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,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,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예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,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. 자,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.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,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. 자,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이 3,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. 그리고 이 조정
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. 그리고 이 6,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.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,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.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. 자,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.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.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.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? 이 밴드에 올 때,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.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.